대중 디커플링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9일 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대중 디커플링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두 번째, 민감기술 수출 통제 범위. 세 번째, 투자 심사에 관한 미국의 대중정책. 대중 디커플링 토론회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분립되었습니다. 팀 1은 중국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적용을 주장한 반면 팀 2는 표적화된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의제별 각 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의제는 중국의 PNTR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1999년 미국과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인 PNTR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의회의 심사 없이 교역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 1의 주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비시장 관행이 지속되므로 중국에 대한 PNTR 철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대미 수출에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고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시장 관행과 중상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PNTR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팀 2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 2는 PNTR 철회로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증가한다면 결국 미국 가정의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중소기업은 중국산 중간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PNTR을 철회하게 되면 미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제, 민감기술 수출 통제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팀 1의 주장은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미국의 규제에 따르지 않아 엔티티 리스트는 중국 내에서 실효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내에서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준수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 악의적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제재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팀 2는 미국 정부와 동맹국의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작은 마당에 큰 울타리를 세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기술 분야의 초크포인트를 식별해 탐지하고 동시에 동맹국 동참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수출 통제는 국제적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나토 및 비나토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팀 2는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해 정교한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투자 심사에 관한 미국의 대중정책입니다. 팀 1은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특정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개별적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모든 군산 복합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군산 복합체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학살 지원, 이란 및 북한을 지원하는 군산 복합체를 의미합니다. 팀 1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의 금융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팀 2는 반면 자본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돈이 중국으로 흘러가면 돈은 언제나 교환 가능하므로 군산복합체로 돈이 흘러가도 알기 어려워 금융제재의 실효가 적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는 특정 분야에서의 관련 기업을 재무부의 금융제재 리스트에 등재하여 제재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 많은 전략물자 관련 소식은 코스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